만나서 존경하는 어르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를 방문해 안녕하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정말 점이 중요한 있다면 소식을 들고 언제든지 편하게 왔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솔직히 만나서 말씀드리면 반갑습니다. 이 저희 소식 회사를 방문해 전해드리는 주셔서 제 마음도 감사합니다. 무겁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지만 언제든지 모르고 편하게 계시는 질문해 것보다는 주세요. 미리 만나서 알고 반갑습니다. 대비하시는 게 저희 회사를 100배 방문해 낫다는 주셔서 생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궁금한 영상 점이 있다면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저는 질문해 복지 주세요. 분야에서 만나서 20년 넘게 반갑습니다. 일해온 저희 회사를 방문해 전문가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천 궁금한 분의 점이 있다면 어르신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하면서 질문해 주세요.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겪은 반갑습니다. 이야기들을 저희 회사를 바탕으로 방문해 주셔서 오늘 최대한 감사합니다. 쉽고 궁금한 점이 정확하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혹시 만나서 뉴스 반갑습니다. 보셨습니까? 저희 회사를 방문해 국회에서 주셔서 여야 의원들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만장일치로 있다면 통과시킨 법안 언제든지 편하게 말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바로 만나서 기초연금 반갑습니다. 제도를 저희 완전히 회사를 뜯어 방문해 고친다는 주셔서 내용인데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이게 점이 얼마나 있다면 큰 언제든지 일이냐면요. 편하게 질문해 지금 주세요. 기초연금 만나서 받고 계신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어르신들 방문해 중에서 주셔서 약 감사합니다. 70만 명이 궁금한 점이 앞으로 있다면 못 받을 수도 언제든지 있다는 편하게 질문해 겁니다. 주세요. 만나서 70만 명이요. 반갑습니다. 저희 제가 회사를 이 일 방문해 20년 주셔서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궁금한 점이 변화는 있다면 처음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기초연금이 2014년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이거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내가 그 70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매달 받던 그 소중한 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건 아닐까? 벌써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요즘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탈락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못 받게 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걸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복지 소식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함께요. 제가 24시간 뉴스 모니터링 하면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용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을 때 직장 다니면서 보험료 내고 받는 그 국민연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연금은 내 돈 모아놨다가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드리는 일종의 생활보조금이죠.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한 달에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 함께 사시면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요즘 물가에 병원비 한두 번 내고 나면 뭐 거의 다 나가는 금액 아닙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 돈으로 매달 약값 사시고 공과금 내시고 손주들 용돈 주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돈을 왜 갑자기 못 받게 한다는 걸까요? 여기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1, 꼼수 난무. 첫 번째,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기초연금 타가는 이른바 꼼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집도 있고 예금도 꽤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가난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상담 업체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신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랑 재산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허점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르신이 일해서 버는 돈은 월 112만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거기서 남은 돈의 30%를 또 빼줍니다. 집 가진 거 임대소득 있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 42.6%를 넘는 셈 칩니다. 은행 이자 받으시면
매달 4만 원씩 빼주고요. 집 같은 부동산도 실제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보니까 훨씬 싸게 잡히고 거기다가 대도시 사시면 1억 3,500만 원까지는 아예 재산 없는 걸로 처리해 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시세 5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3억이고 거기서 1억 3,500만 원 빼주고 전세 보증금 1억 받은 거 빼주고 하니까 재산이 거의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돈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가난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죠. 문제 2 역차별.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국민연금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였어요. 다른 소득은 이것저것 빼주면서 국민연금은 단 1원도 안 깎아주고 100% 소득으로 잡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 성실하게 보험료 낸 사람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억울한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분이 지금 약 70만 명입니다. 문제 3 예산 폭탄. 세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기초연금 예산이 6조 9천억 원에서 26조 1천억 원으로 거의 4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잖아요. 어르신은 계속 늘어나는데 나라 살림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 결국 더 공정하게 만들고 오래 유지하려면 손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겁니다. 이번 재검증은 그냥 단순히 잘못된 점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도의 뼈대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진행될 겁니다.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공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께 제대로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부분입니다. 도대체 누가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가장 위험한 5가지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위험 유형 1 꼼수 쓴 분들. 첫 번째,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거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 안 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전산 교차 검증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증, 이 모든 정보가 다 연결돼서 확인됩니다. 5년 전에 자녀한테 집 넘긴 거 다 나옵니다. 명의만 바꿔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쓰는 통장 다 나옵니다. 이제는 꼼수가 정말 안 통합니다. 이미 시범조사에서 약 3만 명이 적발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몇 배는 더 나올 겁니다. 위험 유형 2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턱걸이 하신 분들. 두 번째, 지금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바로 밑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계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이 월 228만 원인데 227만 원으로 계산돼서 받고 계신 분 있으시죠? 앞으로 공제 기준이 현실화되면 230만 원, 240만 원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받던 분들도 갑자기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조마조마해 하세요. 위험 유형 3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 세 번째,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연계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KDI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50%나 심지어 37%까지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거든요. 37%요? 그럼 지금 70% 받는 분 중에서 절반 가까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시나리오긴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유형 사고가 자산 보유자. 네 번째, 비싼 집이나 고급 차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이너스 시가 10억 이상 아파트, 마이너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값 4천만 원 넘는 승용차, 마이너스 별장이나 상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앞으로 재산 기준 강화되면서 탈락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계속 예외로 인정해 줄 겁니다. 다만 명백히 사치성 자산인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취지죠. 위험 유형 5자녀 소득이 많은 경우. 다섯 번째인데요.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연봉 1억 넘게 버는데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자녀 소득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 주시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뭘 해야 합니까? 세 가지 필수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필수 행동 1내 소득 인정액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금 내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제 소득 인정액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한 번 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3-5-5번입니다. 1355. 꼭 메모해 두세요. 혹시 전화가 불편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세요.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BOKJIR로 고 KR에서 모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수 행동 2재산 내역 정리하기. 두 번째, 내가 가진 재산 목록을 한번 쫙 정리해 보세요. 집은 몇 채인지, 예금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자동차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자녀 명의로 옮긴 건 없는지, 만약에 몇 년 전에 자녀한테 재산 증여하신 적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지금부터 챙겨두세요. 나중에 확인 요청 들어오면 바로 제출할 수 있게요. 혹시 이미 꼼수 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진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전액 토해내셔야 합니다. 5년치면 2천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 최대 1.5배 과징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바로잡으시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필수 행동 3 국민연금 수령액 체크. 세 번째, 국민연금 얼마 받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월 51만 원 이상 받고 계시면 이미 기초연금이 깎이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1355번 전화해서 내 소득 인정액 확인하고 재산 목록 정리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체크하라. 이 세 가지만 해도 내가 위험지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듣고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 아래 저장 버튼 있죠? 거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내 보관함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 기초연금 최종 개편안 나오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라도 기초연금 못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돈으로 생활하시던 분들은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충분히 걱정되시죠? 하지만 대안은 있습니다. 기초연금 못 받으신다고 해서 나라에서 손 놓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 첫 번째 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크게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마이너스 생활비 지원 1인 기준 월 71만 원 정도. 2. 의료급여 마이너스 병원비 지원 거의 공짜로 병원 다니실 수 있음. 3. 주거급여 마이너스 집세나 주거 유지비 지원. 4. 교육급여 마이너스 손주들 학비 지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뭔가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신청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안 2. 긴급복지 지원.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최대 6개월까지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생계비 월 144만 원까지, 의료비 300만 원까지, 주거비 월 64만 원까지.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바로 조사 나옵니다. 주민센터 대표번호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대안 3. 노인 일자리 사업.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한 달에 27만 원에서 최대 71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 급식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배식, 지역 아동센터 돌봄. 일이 힘들지 않고 사회활동도 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어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경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모집하는데 그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안 4. 지역별 복지 서비스. 네 번째는 지역마다 운영하는 특화 복지 서비스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마이너스 경기도 노인 안심폰 무료 보급, 마이너스 부산시 치매 어르신 GPS 지원, 마이너스 각 구청별 식사 배달 서비스. 자기가 사는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도움받을 방법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기초연금 개편으로 탈락하시는 분들한테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래요. 갑자기 뚝 끊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참 어르신들 속 많이 썩이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겁니다. 젊을 때 성실하게 국민연금 낸 사람이 바보 되는 거 아니냐?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다른 소득은 이것저것 공제해주면서 국민연금만 단 1원도 안 깎고 100%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에서 번 돈 150만 원 공제 적용하면 소득 약 25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공제 없이 그대로 50만 원. 결국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소득 인정액이 훨씬 높게 나와서 기초연금 못 받거나 깎이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개선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개선안 1 국민연금도 일부 공제. 국민연금도 다른 소득처럼 일정 부분 공제해주자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30%는 빼주고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식이죠. 개선안 2 연계 감액 폐지 또는 완화.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는 연계 감액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이자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51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는데 이걸 2030%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거죠. 개선안 3 기여 기간 고려. 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냈는지도 함께 봐주자는 의견입니다. 20년, 30년 꼬박꼬박 낸 분들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자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계 감액 완화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도 감액폭을 줄이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을 때 각각 20%씩 깎이던 부부감액제도 이거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는 10%만 감액. 2030년부터 완전 폐지. 부부 어르신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2030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최대 67만 원씩 합해서 134만 원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하고 복잡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르신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부 1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번 개편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부 2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세요. 카톡이나 동네에서 떠도는 소문 믿지 마세요. 공식 채널 정보만 신뢰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1355번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복지로 사이트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세요. 1355번 전화해서 내 소득 인정액 확인, 재산 목록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체크, 혹시 문제 있으면 바로 신고.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저녁 식사 끝나시면 바로 메모지 꺼내서 체크리스트 만드세요. 1. 1355 전화했나? 2. 재산 목록 정리했나? 3. 국민연금 확인했나? 이 3개만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자, 오늘 20분 가까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최종 개편안 나오는 대로,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변화가 두렵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대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냅시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카톡으로, 문자로 이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댓글 남겨주세요. 나도 탈락될까봐 걱정이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신데 어떡하죠? 1355번 전화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기초연금 개편안 최종 발표되면 제가 밤샘에서라도 분석해서 가장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지 혜택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24시간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면의 자막. 국민연금공단 1355, 복지상담 129, 복지로 BOKJIRO, 고, KR